여러분, 가끔은 생명줄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의외의 덫이 숨어 있을 때가 있죠.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만든 아주 기발한 금융기법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세금 문제에 발목을 잡히게 되거든요.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부채의 시대로 돌아가 보고요. 여기서 출자전환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런데 왜 숨겨진 세금이라는 문제가 터졌는지, 그리고 이 때문에 벌어진 형식과 실질의 충돌, 마지막으로 더 나은 제도는 없을까? 여기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부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을 제대로 알려면 애초에 문제가 뭐였는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90년대 후반 한국 기업들이 도대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그 규모부터 한번 체감해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1997년이죠. IMF 외환 위기가 한국 경제를 강타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 사업하기보다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빚으로 회사를 키우는 걸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보세요. 이 숫자 정말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451.2%. 이게 뭐냐면 당시 상장사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돈이 1억 있으면 빚이 4억 5천만 원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얼마나 위태위태했는지 감이 오시죠? 이러니 대대적인 기업 구조 조정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다들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이 기업들을 그냥 망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채의 늪에서 기업들을 건져내기 위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출자전환입니다. 출자 전환. 말이 좀 딱딱하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채권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있다고 칩시다. 이 은행이 망해가는 회사한테 야, 너 돈 못 갚겠지? 그럼 돈 대신에 너네 회사 주식으로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한테 돈 밀려줬는데 친구가 돈 대신 자기가 차린 가게 지분을 좀 떼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이게 잘만 되면 정말 양쪽 다 좋은 윈윈이 될 수 있었어요. 빚진 회사는 당장 갚아야 할 빚이랑 이자 걱정을 덜 수 있으니 좋고, 돈 빌려준 은행은 뭘까요? 당장은 손해갔지만 나중에 회사가 살아나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빚을 미래의 희망에 투자하는 셈이죠. 어때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에 예상치 못한 복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 갈등, 숨겨진 세금 비용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한번 보세요. 자, 빚을 탕감받은 회사는 어떨까요? 장부상으로는 빚이 사라졌으니까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말 그대로 공짜 이익이 생긴 꼴이 돼요. 이익이 생겼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아니, 망해가는 회사인데 세금을 더 내라니 이상하죠? 반대로 돈 떼인 은행은요? 당연히 손해를 봤으니까 세금을 깎아줘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또 법적으로는 손실로 인정받기가 되게 까다로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세금 폭탄이 무서워서 정작 죽기 직전인 회사들이 아이고 저희 그냥 그 생명줄 안 받을래요 하고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회사를 살리자고 만든 약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정부도 바보는 아니어서 예외 규정은 두긴 했어요. 법원에서 회생 계획을 인가받거나 아니면 워크아웃, 그러니까 기업 개선 작업에 들어간 회사들은 당장 세금 내는 걸 미루거나 면제해줬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은행은요? 빌려준 돈을 손실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여자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한쪽을 풀어주니 다른 쪽이 막히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도대체 빚을 회수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네 번째 이야기, 형식과 실질의 충돌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정말 팽팽하게 맞붙습니다. 첫째는 형식론. 이건 뭐냐면 어쨌든 돈 대신 주식을 받았잖아. 그럼 서류상으로는 빚을 회수한 거지.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 은행은 손실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실질론입니다. 아니, 받은 주식이 당장 휴지 조각인데 이게 어떻게 빚을 회수한 거냐? 현실을 봐야지. 이게 실질론의 주장이에요. 당연히 손실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고요. 오랫동안 법원은 이 형식론의 편이었습니다. 서류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이게 바로 이 모든 논쟁의 핵심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서류, 즉 형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경제적 현실, 즉 실질이 더 중요할까요? 그리고 드디어 대법원에서 이 기나긴 싸움의 결론이 나옵니다. 대법원의 선택은 바로 실질이었습니다. 법적 형식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현실을 무시할 순 없다. 받은 주식이 사실상 가치가 없다면 그건 빚을 회수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은행이 손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금 공제를 허용하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대법원에서 길을 터줬으니 이제는 제도를 제대로 손볼 차례가 됐습니다. 출자 전환이 원래 목적대로 기업을 살리는 좋은 약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이야기, 더 나은 제도를 향하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핵심 해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현실을 좀 인정하자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처럼 출자 전환으로 받은 주식이 가치가 없다면 그건 그냥 깔끔하게 대손, 즉 못 받게 된 돈으로 인정해서 은행이 손실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이 혜택의 범위를 넓히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법정 관리 들어간 심각한 회사들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워크아웃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애초에 기업을 살리려고 만든 제도인데 세금 문제가 오히려 그 제도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된다면 이거 과연 맞는 걸까요? 경제를 살리는 것과 세금을 걷는 것 사이의 균형,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